한반도 전역이 한랭하고 건조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원은 잠시 일본 남쪽 전역으로 기압골이 북상하면서 동해상의 등압선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등압선이 좁아진다는 것은 곧 기압차가 커지고 바람이 더 거세진다는 뜻입니다. 500헥토파스칼 고도에서 북반구를 살펴보면 북극 부근에는 영하 35도에 달하는 극한의 한기를 품은 북극 소용돌이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핀란드 주변에는 따뜻한 고기압이 강하게 내려와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 극동까지 북극 한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 위 보라색 영역은 영하 20도 이하의 강한 한기를 나타내고 붉은색은 영하 7도에서 영하 11도의 기온대를 보여줍니다. 현재 남해안까지도 영하 7도의 한기가 밀려 내려와 있어 한반도 남단마저 한기의 소나기 안에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 5880 GPM선이 남해안에 걸쳐 있으며 남해안에서 필리핀까지 넓게 펼쳐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권은 줄타기를 하듯 남북으로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해안 지력은 지금 북극의 강한 한기와 아열대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서 치열한 힘겨루기 한복판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요즘 밤사이 복사 냉각이 심해지면서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은 가운데 안개의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면서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내륙 지역의 기온이 20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는 15도 이하로 급락하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관령은 6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낮은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온도 차이입니다. 대도시는 평년보다 높은 반면 농어촌 지역은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인공열로 인한 열섬 역과가 도시기온 상승에 큰 영향을 준 결과로 보입니다. 한반도 주변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영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도상 검정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바로 맑고 건조한 구역입니다. 반면 일본에는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대류운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도쿄 남쪽 바다에는 TUTT셀까지 관측되고 있어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구름들이 활발히 생성되고 있으며 헌성 일대에는 순환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저기압이 발달할 전망입니다. 서태평양에서는 대류운이 많이 관측되지만 아직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라 트로피컬 디스터번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함경도를 중심으로 한 한랭 건조 고기압이 연해주 방면으로 이동하며 세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동시에 고온 다습한 수증기 수렴대가 일본을 따라 북상하면서 일본 지역의 기압골을 깊이 패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해안과 영남 동부 지역은 등압선 간격이 좁아져 강한 동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동풍이 강하게 부는 동해안과 영남 동부는 28도 이하로 비교적 시원하겠지만 서쪽 팬현상 지역은 기온이 높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서부 지역은 30도에서 32도까지 오르며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도 한반도는 고기압 능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제주 지역에는 수증기 수렴대가 북서하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분포로 일부 제주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도 예상됩니다. 편서풍이 제주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남한 한복판에서는 아열대 제트기류가 북한 북부를 스치듯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압계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기압 중심은 쿠릴열도 부근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낮부터는 중국에서 높은 구름들이 한반도로 밀려 들어올 전망입니다. 오후에는 중국 장수성 부근에서 발달 중인 저기압 전면에서 구름이 더욱 몰려오며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에서 30도 사이로 분포하지만 하층 대기의 동풍으로 인해 팬현상이 나타나면서 구름이 많아 기온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점저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늦은 오후와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토요일인 13일 새벽 저기압 중심이 서해 중부상으로 진입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것이 많겠습니다. 저기압은 수도권 북부를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예정이며 통과 경로의 북동쪽과 남서쪽에서는 강수량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도 다소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편서풍이 강하게 지나면서 저기압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상층 대기는 빠르게 움직이지만 하층 대기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여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오후에는 저기압 중심의 이동은 빠르지만 강수대의 이동은 다소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은 상층 트러프가 하층 저기압보다 빨리 이동하면서 상하층이 분리되는 상하층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불립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된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영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늦은 밤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14일 아침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 영역이 남해안까지 확장되면서 남부지방에는 수증기가 대량 유입됩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상층 공기가 맞물리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남부지방에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큰 강력한 소나기성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압능이 활성화로 중부지방은 구름이 드리우며 간간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남부지방은 밤까지 불안정한 대기 속에서 간헐적 소나기성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30도 분포로 내륙 대부분 지역은 28도 내외를 기록하며 다소 더울 전망입니다. 15일 아침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 영역이 청천권까지 걸리면서 고온 다습한 공기가 북상합니다. 우리나라는 말 안장을 닮은 안장부 영역에 들어 대체로 안정적인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남해안과 제주 일부에서는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북서쪽에서 느리게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 지역은 수증기 수렴대의 영향으로 간헐적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 내륙 대부분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16일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오후부터는 상층 한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수증기 수렴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북서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부지방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 바로 중부지방이 강수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 영역에 위치해 수증기가 풍부해 비가 이어지는 날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계속 떨어지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한반도는 여전히 아열대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향권에 들어 남부지방과 충청권 일부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머물러 있을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사이로 내륙은 선선하지만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특히 감싸이 축적된 수증기와 남해안에서 유입되는 고온 다습한 공기로 인해 아침부터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강원 영서 지역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맞물리면서 기온이 낮고 쌀쌀한 아침이 예상됩니다. 특히 산간과 계곡, 저지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구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도로와 터널 교량 구간에서는 안개로 인해 순간적인 시야 저하와 도로 밀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직 대기가 불안정해 아침부터 간헐적인 소나기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내륙과 산간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작물 관리와 야외 활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가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다소 낮게 유지되겠지만 습도는 여전히 높아 체감온도는 평년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와 수증기 수렴대가 겹치면서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 사이, 아침에는 23도 내외로 다소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수 있어 건강관리와 숙면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의 풍향을 보면 남부와 동해안은 동풍이 강하게 불어 해안가와 산간 지역의 체감온도는 낮아지겠지만 서쪽 내륙과 수도권, 강원 영서 서부 지역은 기압능의 영향으로 맑고 비교적 더운 아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 내륙 대부분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종합하면 내일 아침 한반도는 전반적으로 맑고 선선한 내륙과 쌀쌀한 산간, 습하고 후텁지근한 남부와 제주 지역이 혼재하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출근길엔 안개와 순간 강수에 대비하고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선선한 기온 이후 낮 동안 기압능의 영향으로 구름이 들이우며 간간히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구름이 간결적으로 끼는 정도이므로 강수량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지역은 큰 비 없이 비교적 쾌적한 낮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내외로 아침보다 큰 기온 상승은 없겠지만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는 시간대에 체감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은 낮에도 불안정한 대기가 유지됩니다. 수증기가 풍부한 상황에서 남해안과 내륙 일부에는 간헐적 소나기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과 계곡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농작물 관리와 야외 활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안가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기온은 다소 낮게 유지되겠지만 습도는 여전히 높아 체감온도는 평년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아열대 고기압 가장자리와 수증기 수렴대가 겹치면서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 사이, 아침에는 23도 내외로 다소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 현상이 계속될 수 있어 건강관리와 숙면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역의 풍향을 보면 남부와 동해안은 동풍이 강하게 불어 해안가와 산간 지역의 체감온도는 낮아지겠지만 서쪽 내륙과 수도권, 강원 영서 서부 지역은 기압능의 영향으로 맑고 비교적 더운 아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 일부 내륙과 남부 내륙에서는 30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종합하면 내일 아침 한반도는 전반적으로 맑고 선선한 내륙과 쌀쌀한 산간, 습하고 후텁지근한 남부와 제주 지역이 혼재하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출근길은 안개와 선간 강수에 대비하고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선선한 기온 이후 낮 동안 기압능의 영향으로 구름이 드리우며 간헐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구름이 간결적으로 끼는 정도이므로 강수량은 제한적이며 대부분 지역은 큰 비 없이 비교적 쾌적한 낮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내외로 아침보다 큰 기온 상승은 없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햇볕이 강하게 내려쬐는 시간대에 체감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남부지방과 제주 지역은 낮에도 불안정한 대기가 유지됩니다. 수증기가 풍부한 상황에서 남해안과 내륙 일부에는 간헐적 소나기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과 계곡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국지적으로 폭우 수준의 강수가 관측될 수 있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 사이로 체감온도는 다소 높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은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아 28도 이하로 유지되겠지만 해안가 습도는 여전히 높아 아침부터 이어진 후텁지근한 기온이 낮 동안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밤 기상 전망입니다. 15일 밤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수증기 수련대가 형성되면서 국지적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량은 비교적 많지 않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낮아져 내륙과 산간 지역에서는 쌀쌀한 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밤까지 남아있는 불안정한 대기 속에서 간헐적 비가 이어질 전망이며 제주 지역 역시 간헐적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과 낮, 밤을 종합하면 내일 한반도는 지역별로 큰 온도차와 날씨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중부지방과 강원 영서 내륙은 선선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날씨가 이어지는 반면 남부와 제주 지역은 습하고 불안정한 대기로 간헐적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한 해안과 산간, 계곡 지역에서는 안개와 국지적인 강수로 인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 일부 내륙과 남부 내륙에서는 30도 안팎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밤에는 20도 정화로 내려가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와 면역력 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서론, 단비와 폭우, 양극화된 한반도의 하늘. 이번 주말 한반도는 기상학적 관점에서 매우 극적인 날씨 변화를 경험하게 될 전망입니다. 동쪽 지역인 강릉과 일부 영동 지역에는 가뭄을 잠시나마 완화해줄 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대로 중부와 서쪽 지역은 강한 폭우로 인한 재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단순히 비가 오고 안 오는 날씨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상 패턴은 최근 한반도가 겪고 있는 기후 불균형과 변동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장마철 이후 최악의 가뭄을 겪은 지역, 그리고 태풍과 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집중호우에 노출된 지역, 이 두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번 주말의 날씨는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강릉의 가뭄, 단비가 될까?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26-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 7월 중순 장마 이후 이어진 건조한 날씨로 농작물과 논밭, 생활용수 모두가 부족했던 이 지역에 이번 비는 메마른 땅을 적셔줄 특별한 한화용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번 비가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상청은 저기압의 위치와 북동풍 유입 정도에 따라 실제 강수량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강수는 일시적인 완화 효과만 줄 뿐 장기적인 수자원 회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릉 지역 농민들은 이번 단비로 표면적인 토양 습기는 회복될 수 있으나 지하수나 논밭 깊숙한 토양층의 건조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비를 단순히 가뭄 종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관찰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서쪽 지역, 폭우의 그림자. 서쪽과 중부 지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경기 남도, 강원, 충남 지역에는 이틀 동안 누적 120mm 이상, 수도권과 충북, 전북에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번 비가 단순한 장맛비가 아니라 국지적 집중호우와 돌발성 호우라는 점입니다. 토요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곧 도시 침수, 교통마비, 하천 범람 등 실질적 재해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 내륙은 하수 배수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어 도심 곳곳에서 물난리를 겪을 수 있습니다. 기압 배치와 날씨 메커니즘, 찬 공기와 남서풍의 충돌. 이번 폭우의 근본 원인은 기압 배치에 있습니다. 저기압을 따라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한반도로 유입되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서 충돌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구구름이 좁은 지역에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전선성 호우가 형성됩니다. 과거 장마철과는 달리 이번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기상청이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클 수 있다고 강조한 이유기도 합니다. 즉 이번 주말의 폭우는 예측 범위가 좁고 국지적 피해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지역 주민들의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해상과 내륙의 이중 위험. 이번 기압계는 단지 육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해안에는 풍랑특보, 일부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큽니다. 바다를 오가는 어선과 항해 선박은 안전운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육상 지역에서는 돌풍, 벼락, 낙뢰 피해가 우려됩니다. 도로와 철도, 전력시설 등 인프라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비는 가뭄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재해 위험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비의 끝자락과 남겨진 과제. 비는 토요일 저녁 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동쪽 일부 지역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비, 길고 무겁게 남는 여운. 이 패턴은 최근 한국 기후의 불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쪽과 서쪽, 한반도는 동일한 시점에도 완전히 다른 날씨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은 가뭄, 서쪽은 홍수. 이는 곧 물의 불균형 문제이며 기후차가 불러온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상징합니다. 사회적 정책적 대응 필요성. 기상청은 이번에도 예보의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과거처럼 며칠 후면 그친다는 단순한 계산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가 비상대응 체계를 일상화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하천, 배수로 관리 점검을 상시화해야 하고 농민들은 가뭄과 폭우 모두를 대비한 복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들은 휴대폰 경보와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는 기후변화 아적포난 정책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물관리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됩니다. 결론, 비가 던지는 메시지. 이번 주말 한반도를 덮을 단비와 폭우의 양극화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가뭄도 홍수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 강릉의 단비와 수도권의 폭우, 이 두 얼굴을 단순한 날씨 뉴스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과거 사례에서 배우는 대비. 이번 주말의 강수 패턴을 이해하려면 과거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1년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 경기 남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서 24시간 누적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며 도로 침수, 주택 피해, 농작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많은 주민들이 사전 대비 없이 폭우를 맞아 피해가 컸습니다. 2018년 9월 동해안 가뭄. 강릉과 동해안 지역은 연속된 무강수일로 저수지 수위가 급격히 떨어졌고 농민과 시민들이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단비는 이러한 상황을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흰남노 태풍 영향 폭우.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시간당 50에서 80mm의 폭우가 내리며 도로, 철도, 주택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전선성 호우가 예상되므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과거 사례를 보면 동일한 저기압이라도 지역별 피해 양상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역시 지역별 맞춤형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민과 사회의 대비 전략. 이번 비가 단순히 예보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과 사회의 대응이 핵심입니다. 주민 행동 지침. 도시지역은 저지대 도로, 지하주차장, 하천 주변 피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은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비가 오기 전에 배수로 점검, 비닐하우스 고정 필요합니다. 해안 해상은 어선 및 선박은 정박 및 안전운항, 해안 활동 금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대응, 하천, 배수로, 하수시설 점검 및 정비. 비상대응본부 상시 가동, 주민경보 시스템 점검. 취약지역 인력 배치 및 구조, 대피계획 준비. 정책적 대응, 장기적 물관리 정책 강화. 기후변화 적용형 도시 설계. 배수 능력 확충. 침수 위험 지역 재개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관리, 즉 단순히 비가 오겠구나가 아니라 각 지역별 맞춤형 준비와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한반도의 날씨 양극화. 이번 주말 현상은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양극화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동쪽, 가뭄, 장기간 강수 부족, 수자원 고갈. 서쪽, 국지적 집중호우, 홍수위험, 사회 기반 시설 피해 가능성. 이 양극화는 과거보다 빈번해지고 있으며 계절 경기가 점점 모호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동시다발적 강수 극단 현상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를 단순한 날씨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 산업, 생활 전반에 걸친 장기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훈. 이번 강수와 같은 극단적 기상 상황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측 불확실성에 대한 경각심. 기상청 예보는 점점 정밀해지고 있지만 저기압 이동 경로나 바람 방향에 따라 지역별 강수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맞춤 대응 필요성. 동쪽은 가뭄 대응, 서쪽은 홍수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적 안전망 강화, 재난 대비 인프라, 주민 경보, 응급구조 시스템의 상시 운영, 기후변화 적응 정책, 장기적 도시 설계, 농업용수 관리, 재난보험 및 공공지원체계 강화. 즉, 이번 주말의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사회와 정책, 개인의 대비 전략까지 시험하는 기후 시뮬레이션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결론, 단비와 폭우가 남긴 메시지. 강릉의 단비와 수도권과 중부의 폭우. 이번 주말 한반도는 두 얼굴의 날씨를 경험합니다. 가뭄과 홍수는 이제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 살고 있으며 대비와 경각심이 필수다. 이번 칼럼은 단순 예보 전달을 넘어 기후변화, 지역별 피해 양극화, 사회적 정책적 대응 필요성까지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독자들은 이번 주말 날씨를 그냥 비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사전 준비와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